안녕하세요. 직장인을 위한 건강한 편식 수업을 진행하게 될 강사 임명복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화면에서 뵈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자, 지금 한 2달 정도를 저희도 또 더 동영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2달 동안은 대면 강의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절이 좀 수상해서 여러분들을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저도 좀 적잖이 어색하고 당황스럽지만 또 다른 경험이기도 해서 재밌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그것도 동영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냥 저희는 손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면에 얼굴까지 비추이라고 해서 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고 건강한 편식 음식하는 사람이 저런 아줌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바깥에서 뵐 때가 있으면 인사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해서 들어오시면 성함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알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뵐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계시거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는 또 톡보다는 전화가 더 빠르죠. 네, 전화 주셔서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은 또 이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건강한 편식에서 어떤 음식을 하고 또 저 강사는 어떤 모토로 음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오늘은 그냥 편하게 음식하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만나시면 코로나 때문에 힘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예, 그게 글쎄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저희 어머니 세대나 할머니들 세대에서 우려했던 일들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모르는 병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모르는 음식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바이러스라기보다는 이제는 제대로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 음식 하시는 선생님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자, 옛날 우리 그 선조들 말씀에 음식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약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 뭐 암도 많고 뭐 뇌질환도 많고 해서 수술을 꼭 해야 하는 병은 꼭 해야죠. 하지만 회복기에 먹는 음식은 정말 그 약보다도 더 귀하게 그렇게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먹기도 했던 그런 문헌들이 곳곳에 우리나라 선조들이 했던 그런 일상화된 것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음식을 하면서 또 제 개인적으로는 친정 언니도 지금 항암 중에 있고 해서 음식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자리에 원래는 제가 첫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이번에는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하라고 해서 잘 됐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쎄요, 이쯤 되면 음식을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저희 그 주부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짠에 너무 익숙한 우리 아이들 그리고 바깥에서 먹는 음식들 남편분들 바깥에서 식당에서 많이 드시는 식당 음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자기 체질에 맞게 음식을 좀 먹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제철에 나는 음식 그게 제일 보약이죠. 특히 요즘 봄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봄나물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봄나물은 5월 5일이 음력으로 단오죠. 그 단오 이후에는 봄나물을 채취해서 먹으면 좋지 않다라고 그 동의보감이나 옛날 저희 그 스님들이 쓰셨던 그런 그 음식에 관한 책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어, 이미 그 어린 잎들을 우리가 겨울에 뿌리에 아주 그 좋은 영양분들을 저장해주고 있다가 봄에 우리가 잎을 아주 연한 잎을 먹게 되는 게 봄나물인데, 그게 세지면 그게 잎들의 영양소가 독소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크게 채취하는 저희가 이제 해서 묵나물 뭐 어떤 건지 아시죠? 데쳐서 말려서 그렇게 이제 보관해서 겨울에 드시는 그런 이제 나물이 있고요. 근데 그것도 묵나물도 그냥 봄에 이른 봄에 채취해서 삶아서 말려 두셔서 먹는 거랑 단오가 지난 뒤에 묵나물 먹는 거랑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봄나물 너무 좋아해 하면 그렇게 좀 이른 봄에 채취해서 그달 나오는 음식들로 식단을 채워 가시면 좀 더 건강한 그런 먹거리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음식은 넘쳐나고 굶는 사람은 줄었는데 어떻게 아픈 사람은 더 많아졌을까요? 그에 대한 그 음식에 대한 재평가를 할 만한 시점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여자들이 여자이기도 하고 나이기도 하고 또 아내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 엄마의 그 먹거리에 많이 좌지우지가 돼요. 건강이. 그래서 요즘 아토피, 비염 아주 심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게 약으로는 일시적인 치유밖에 안 되고요. 꾸준히 자기 체질 맞는 음식과 그리고 제철에 나는 과일과 그렇게 해서 섭취를 하다 보면 많이 치유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약으로는 그러니까 완전히 치유는 없습니다. 근데 음식을 꾸준히 먹다 보면 조금씩은 나아지는 경향이 생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저건 그냥 불치병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약만 드시는 경우는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피부로 오는 피부 발진이나 이런 건 거의 장애 문제가 생겨서 온다고들 그 스님들이 한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의학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음식으로 해서 좀 치유가 되는 건 제 남편을 보고 제가 많이 느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삼식이에요.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해서 점심도 집에 와서 드시고 저녁도 집에 퇴근해 와서 먹는데 굉장히 많이 가려워했었어요. 근데 그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정말 음식이 약이구나. 그리고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해줬던 음식이 정말 약이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이 클래스룸에 들어오시면 제가 온라인 교육 강의안을 올려뒀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저도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교육 강의안을 출력을 해갖고 왔는데, 자, 제 과정명은 직장인을 위한 건강한 편식입니다. 야간반이고요. 강사는 저 임명복입니다. 자, 강의 목표는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강의 목표로 두고 있고요. 자, 재료 및 교재는 영상을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제가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이렇게 강의로 영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료는 제가 준비를 하지만 컵수나 뭐 몇 숟갈 몇 컵 이런 건 기준으로 하는 건 숟가락은 밥숟가락, 우리 먹는 밥숟가락 기준이고요. 제가 한 큰술입니다, 뭐 반 큰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는 밥숟가락이고요. 그 다음에 한 컵 얘기하면 보통 종이컵이 200ml 정도 되니까 저는 계량컵을 쓰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종이컵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별로 어려운 건 없으실 테고요.
자, 강의 회차는 저희가 15회차까지 진행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강의 주제, 강의 내용 나와 있습니다. 강의 주제는 오늘 1회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저 강사 얼굴도 한번 보고 어떻게 진행을 할지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1회가 끝나고 나면 2회에는 육수와 채수 내는 방법입니다. 육수는 보통 우리가 멸치 육수가 아주 기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육수는 보통 여러분들 김장 하실 때 많이 하시잖아요. 그 육수 맞습니다. 거기다가 뭐 다시마도 넣고 표고버섯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끓이는 방법인데, 육수를 내는 방법에도 불세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육수의 맛이 비린 맛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감칠맛과 담백한 맛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자, 육수 낼 때 무 넣으시잖아요, 여러분. 겨울 김장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 넣으시는데 여기다 생무보다는 무말랭이 만드셔서 육수를 내면 훨씬 더 감칠맛도 좋고요. 또 그런 생무에서 올라오는 그런 냄새라든가 이런 걸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 많이 나오는 겨울철에 무말랭이도 좀 만들어 놓으시고, 또 조금 덜 말려서 무장아찌도 좀 해 놓으시고, 이제 계절에 맞게 겨울철 정도 가면 제가 무말랭이 만들어 놓은 거랑 무장아찌 만들어 놓은 거랑 수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철이 아니라서 제가 무에 관한 건 여기 새우젓 들어가는 무국에 잠깐 넣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육수를 내주시면 되고, 육수는 멸치, 다시마, 뭐 건새우, 황태머리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 조절은 어떻게 하는지 그건 이제 제가 위해 우리 육수와 채수 내는 수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채수는 말 그대로 사철 음식에서 많이 쓰이는 겁니다. 저도 사철 음식 진행을 하니까 채수를 거의 채수를 내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요. 채수는 다시마, 우리 보통 명암 크기의 다시마 한 장과 마른 표고버섯, 우리 어떻게 했으면 그냥 이렇게 한 지름이 한 5cm 정도 되는 마른 표고버섯 4-5개 정도 넣어서 만드는 건데, 이 채수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이제 바로 이렇게 얼마 정도 더 끓여야 하는지가 아주 관건이고요. 좀 채수를 진하게 내고 싶다 하면 물량을 적게 잡으면 되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회차는 요즘 양파철이죠. 조금 더 있으면 더 많이 나올 텐데, 작년에도 양파 값이 너무 떨어져서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저도 이때 양파 장아찌 많이 담아서 나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양파 장아찌 3회에 넣어놨고요. 자, 4회는 새우젓 묵국입니다. 새우젓 묵국에는 무가 한 500-600g 들어갈 거고요. 대파, 들기름, 뭐 고춧가루, 여기서 중요한 건 쌀뜨물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시원한 새우젓 묵국, 우리 반찬 없을 때 있잖아요. 특히 여름에 입맛 없고 할 때 국은 끓이기 싫고 그랬을 때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그런 새우젓 묵국이고요. 그 다음에 5회는 무쌍김치입니다. 무쌍김치는 손님 요리에 아주 좋은 그냥 간편한 김치인데, 무가 맛있을 때는 그냥 일반 무로 하셔도 되고, 또 난 너무 바빠서 아니면 무가 맛이 없게 담거죠 하면 무쌈 아시죠? 마트에 파는 그거 사셔서 만드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수업할 때는 마트에 파는 무쌈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회는 쫄면입니다. 쫄면 삶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념들 다들 맛이 없어서 쫄면이 맛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쫄면은 면 삶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쫄면 장이 맛있어야 되겠죠. 이 쫄면 장으로 비빔국수 해도 맛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 한철 아주 더운데 우리 주부님도 고생 좀 덜 하시게 쫄면하고 비빔국수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양념장 만드는 쫄면 넣어놨고요. 7회는 간단 김밥입니다. 저희 집은 여름에 제가 김밥을 참 좋아하고요. 제가 좋아하니까 아이들도 물론 좋아하고요. 근데 김밥을 우리 속 들어가는 김밥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덥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간단하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싸서 썰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싸 먹을 수 있도록 겨자장 해서 그렇게 여름에 그냥 시원하게
매콤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간단 김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회는 제육 두루치기입니다. 원래는 제육하고 그 쭈꾸미하고 들어가서 3월달에 이걸 많이 쓰는데, 제육은 뭐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다리살도 괜찮고 그때그때마다 삼겹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제육 두루치기 한번 해볼 거고요. 자, 9회는 삭힌 고추 무침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죠? 자, 삭힌 고추 무침은 보통 집에서 엄마가 계신다든지 할머니가 계시는 집들은 고추 많이 삭히잖아요. 저도 고추 농사를 지어 봅니다만은 나중에는 따서 이걸 뭐 할만한 게 없어서 저도 그냥 간장에도 담궈 놓고 뭐야 그 소금물에도 담궈 놓고 그렇게 해서 삭힌 고추 무침을 자주 해서 먹는 편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겨울, 그러니까 가을쯤 돼서 삭힌 고추 무침은 이렇게 다진다고 하죠. 좀 굵게 다져서 밥 비벼 먹어도 되게 맛있으니까 그때 꼭 한번 같이 해보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 냉채입니다. 원래는 마가 아니었고요. 팽이버섯이었습니다. 팽이버섯이 맛있거든요. 근데 한번 TV에 팽이버섯 드시고 잘못된 분이 계신다고 해서 제가 팽이버섯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마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마도 건강에 좋은 거고 위에 굉장히 좋은 식품이고 또 속이 찬 사람한테도 괜찮은 그냥 맛이 평이한 그런 거거든요. 조금 비싼 경향이 있긴 하지만 냉채해서 한번 맛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11회에는 한국식 디저트 저번 회차까지는 그 찹쌀파이였거든요. 근데 여름이니까 보리빵 한번 해볼게요. 이건 보통 디저트라 하면 큰 오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리빵은 그냥 찜솥에 올려서 찌는 거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나오는 그 보리가루를 제가 판매처를 알려드리면 거기서 사시든 아니면 집에서 그냥 보리가루 하실 수 있으면 쪄서 빻아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딱 좋은 보리밥은 사실은 좀 손이 많이 가고 호불호가 있긴 한데 보리빵은 되게 맛있습니다. 담백하고 그래서 한 끼 식사로도 괜찮고요. 또 아이들 간식으로도 괜찮으니까 엄마 손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보리빵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2회는 두부장아찌입니다. 두부장아찌는 제가 진행하는 그 사철 음식에 나오는 건데요. 이건 그 울진 불영사에서 스님들이 만들어 드시는 불영사 반찬이거든요. 이건 왜 그 사찰에서는 두부 사찰에서도 그렇고 우리 제사 지낼 때도 두부 많이 지져서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식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리고 데워도 별 맛이 없고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건 아주 간단하게 작물만 뜨거울 때 부어서 두부에다가 부어주시면 그 다음날부터 먹기 시작해서 한 달 정도 두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반찬이거든요. 근데 사찰 음식에 오신채가 안 들어가니 좀 심심하긴 하지만 아주 그 괜찮은 밥 반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왜 넘쳐나는 음식 속에 아주 간단하게 소박한 반찬 한 가지 만들어 드실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3회는 묵은지 잡채입니다. 잡채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아주 많죠. 그냥 가진 야채에 당면 넣고. 근데 사찰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우엉이 많이 나올 때는 우엉 넣어서 하는 우엉 잡채가 있고요. 또 뭐 더덕이 많을 때는 더덕 넣어서 하는 잡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죽순이 한창이죠. 저도 엊그제 죽순 넣어서 한번 해 먹어봤는데 죽순 넣어서 하는 죽순 잡채도 아주 맛있습니다. 담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묵은지 잡채인데요. 여름쯤 되면 김장김치 이제 뭐 씻어서도 먹고 이런 그럴 때잖아요. 이제 그럴 때 먹을 수 있게 묵은지 씻어서 그 당면처럼 얇게 썰어서 하는 그런 묵은지 잡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침 종류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이제 조사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침이에요. 일미무침. 아이들 다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술안주로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딱딱해지니까 하고 나면, 자, 그거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한번 살짝 쪄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걸 물에 담갔다가 막 팍팍 씻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맛있는 물은 다 나가고 그냥 꼬들꼬들한 그런 연하기만 한 그런 일미무침을 드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살짝 1, 2분 정도 쪄서 할 수 있는 일미무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일미무침이 들어가서 제가 여기는 멸치 조림은 뺐습니다. 멸치 볶음은 뺐으니까 혹시 멸치 볶음이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개인적으로 톡이나 전화 주시면 제가 레시피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회차는 가지 요리입니다. 가지는 쪄서 먹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볶아 먹을 때는 저는 볶음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볶아 먹을 때는 아주 바짝, 그러니까 뭐 흐늘흐늘해질 때까지 볶아야 맛있거든요, 가지는. 근데 가지를 살짝 그 올리브유에 구워서 피자 위에 올려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탕을 해 먹을 수도 있고요. 가지 요리는 아주 많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좀 모으고 저도 좀 더 맛있는 가지 요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해서 여름 막바지쯤에 가지 요리해서 한번 식단에 올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온라인 교육 강의안을 이렇게 짰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제가 강의안 짜놓은 거에서 이게 수정을 할 수가 없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 강의안 중에 안 들어있는 것 중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 이제 거의 가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해서 여러분들을 다음 학기에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뵙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1회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마치고요. 2회 육수와 채소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